네, 자료해석 1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해석 1 계산력 강화 프로젝트 교재 한번 펴보세요. 자, 자료해석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해석은요, 수리추론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대상들을 보는데 수학적인 관점이 좀 들어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관점이라는 건 사실 그 이해 수준으로 보시면요, 고등학교 밑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직관적 판단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료해석 영역에서 중요한 점 한 두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자료해석은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 자료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말이 일단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데이터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읽는 방법은 얘가 이런 사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자료가 나올 때 세 가지 국면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일단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존 자료로 뭔가 변형한 자료를 만듭니다. 두 자료를 연결한다든지 변형한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범주를 알려줍니다. 추론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죠? 예를 들면 비둘기집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평균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난도로 보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실질적인 점수를 많이 가르기는 해요. 실질적인 점수를 많이 가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해석을 잘 하려고 하면요,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으로 인한 어떤 분들은 피로감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계산력으로부터 이렇게 탈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료해석 강사 중에 계산 없는 자료해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방식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하라 그랬지 언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추세까지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료 해석 문제는 계산이 실질적으로는 8할 이상이에요. 8할 이상이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런 그 점수 차이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해석은 셋째로 그 피셋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 인접 그 분야가 상황이잖아요. 상황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랑 자료랑 이게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자료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상황은 구체적 규칙이나 뭐 어떤 예시나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이 관점이 많이 들어가면 상황 판단과 자료 해석은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게 없어지는 영역이 돼요. 그쵸?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되고,
이제 이런 느낌에서 좀 탈피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계산 능력을 높이시는 게 첩경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능력을 높일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장기적 프로젝트로 삼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은 뭐 그렇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행시 공부할 때 한국사 시험을 보는데 그 해에 한일 간에 막 이렇게 말싸움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 책을 보다가 왠지 문득 독도가 생각이 나서 독도를 보고 갔어요. 근데 독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영어 시험 볼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영자신문에 그 제목 있죠. 테마만 읽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읽은 테마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9.11 테러 때문에 그 방어 체계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패러글라이딩인가 이런 걸 하다가 그 항공구역으로 들어갔고, 이게 그 테러 같은 게 일어날까봐 굉장히 놀랬다. 이런 뉴스였었어요. 근데 딱 읽어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와 같은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그게 일치되면 여러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 발달시켜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저는 특히 NIAT를 준비하시는 국정원 직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면 사실 굉장한 정치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이게 보안이나 안보나 이런 쪽이지만 사실 국내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영역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국내 정치에 막 깊게 개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정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또는 국제 안보 상황을 잘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 고위층이랑 이렇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런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 주제는 뭐다. 이렇게 하나씩 특정화 시키시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그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력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보시면 자, 이 계산력과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사칙 연산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나눗셈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눗셈과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페이지 보시면 표 있죠? 표 한번 펴보세요. 자, 어떤 1이라는 수를 지금부터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눕니다. 자, 위에는 분자가 되고요. 밑에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분의 1이라는 건 1을 의미하죠? 자, 소수로 한번 변환해 볼게요. 지금 제가 분수로 어떤 수를 표현했고요. 어떤 수를 소수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2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나면 0.5예요. 0.5. 3분의 1은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0.3333 이렇게 끝없이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0.3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수로 잘 나타낼 수 없고 분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세요. 자, 4분의 1은요. 0.25입니다. 그쵸? 5분의 1은요?
예, 0.2입니다. 얘는 6분의 1은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자, 보세요. 1에 2분의 1이 얼마죠? 반입니다. 반. 그래서 0.5죠. 0.5의 반이 얼마예요? 0.25입니다. 맞죠? 6분의 1은요. 누구의 반이에요? 3분의 1의 반이네요. 그쵸? 반으로 나누면 1, 6, 6, 6, 6, 6, 6, 6. 이렇게 가요. 이게 직관적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죠, 보통. 그죠? 7분의 1은요. 7분의 1을 한번, 2를 7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1 하면 7이 되고요. 얘가 3, 10이 됩니다. 7, 4, 28이죠. 두 개가 됩니다. 그죠? 7이 1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 10이 되네요. 7, 8에 7, 10이 안 되죠. 7이 60이 되네요. 60. 7, 9, 7, 8에 56. 4가 남죠. 그죠? 4, 5, 35. 35. 또 5가 남네요. 5, 7, 7에 49. 7, 7에 49 하면 1이 남죠.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마디입니다. 0.142857, 142857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1은 0.142857 이게 마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은 0.15보다 약간 작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1이 굉장히 독특한 수예요. 자, 그 다음에 8분의 1은요. 그렇죠. 여기 0.5, 0.25, 0.125 이렇습니다. 9분의 1은요. 3분의 1을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죠? 0.111111 이렇게요. 그래서 0.11111 이렇게 가고 0.1에 이렇게 마디를 세우시면 되고요. 10분의 1은요? 0.1. 그죠? 그러면 잘 한번 보시면 그죠? 요 계열로 잘 되는 애들이 있고요.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분수와 소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리를 할 때 분수가 어떤 수인지를 잘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분수 중에 분수로 나타나는 애들 중에 가장 핵심은요. 분모 자리에 2나 소인수가 2나 5로만 돼 있으면 잘 소수 전환이 잘 돼요. 그쵸? 예. 그런 애가 뭐가 있냐면 2분의 1이 있어요. 4분의 1이 있죠? 8분의 1이 있습니다. 그쵸? 왜 그렇죠? 얘를 소인수로 제가 바꿔볼게요. 2분의 1에는 양변에 5를 곱하면 돼요. 얘는요. 4분의 1인데 얘한테 5와 5를 곱해야 10의 자리가 나타나요. 얘는 8분의 1인데 2가 3개 있으니까 5가 3개씩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소수 전환이라는 건 밑을 1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10회는 뭐가 있어요? 2, 5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의 배수도 아주 쉽게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10이 나오면 5 곱하기 2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5가 나오면 빨리 2를 곱해야 되고요. 2가 나오면 빨리 5를 곱해야 되고요. 4가 나오면요. 5 곱하기 5가 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소수 전환이 빠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2나 5로 구성되어져 있는 애들은 2나 5로 구성되어져 있는 2분의 1은 0.5 그죠? 4분의 1은 0.25 8분의 1은 0.125 이런 단위가 형성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단위수 공부하는데 의미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은 0.5죠. 2분의 2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 1의 비율이 나타났을 때 얘가 나타납니다. 1대 1의 비율을 나타냈을 때요. 그 다음에 비율 관계를 하시면 얘는 3대 1을 했을 때 얘가 나타나요. 3대 1이요. 전체가 4죠. 4로 나누면 4분의 3, 4분의 1. 4분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전체를 4등분했다. 한 등분이 4분의 1, 세 등분은 4분의 3.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기 4분의 1이 얼마요? 0.25. 4분의 2는요? 0.5. 4분의 3은요? 0.75.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 다음 그 다음에 각각을 또 반씩 나눠요.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8분의 1. 8분의 1이 얼마라고요? 0.125. 8분의 2는요? 0.25. 8분의 3은요? 0.375. 8분의 4는요? 2분의 1. 8분의 5는요? 0.5에다가 125. 625. 625네, 625. 8분의 6은요? 8분의 6은 0.75. 8분의 7은요? 875. 이런 숫자들이 나타나요. 예, 그런 계열들이, 요게 8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 8분의 1과 관련된 애를 곱하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3 곱하기 0.625 이런 애를,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보통 24가 나와요. 이게 얼마니?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625 곱하기 24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얘가 8분의 5인데 15 끝.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런 숫자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출제자가 담고 있는 숫자 중에 4분의 1, 4분의 3, 8분의 3, 8분의 5 이런 숫자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쵸? 자, 요게 2, 5의 체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 5의 체계가 없는 애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위가 누구냐면 3분의 1단위입니다. 3분의 1단위. 그죠? 예. 얘는 전체를 3등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로 치자면 2대1이 나타납니다. 2대1이 나타나면 저 전체 등분이 3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소수로 전환하지 마시고 그냥 3분의 1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소수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집트식으로 그렇게 3분의 1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평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소수로 전환하면 얼마라 그랬죠? 0.333 이렇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그냥 0.35라고 그냥 계산해버려요. 그냥. 예. 비슷한, 얼추 거기 비슷한,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 의미 있어 보이는 애, 0.35나 뭐 이런 애들을 그냥 대충 해요. 여기 3분의 2가 얼마죠? 0.666 그래요. 그럼 그냥 0.65 이렇게 계산해버려요. 그냥. 예. 뭐 그런 거에 크게 의미 받을 굉장히 짜잘한 수가 중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 중요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7분의 1이라는 6분의 1 했죠. 6분의 1도 보면 단위 전체 6, 5대 1의 비율로 나눠지는 게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례적인 숫자는 보통 여기서 끝나요. 비례적인 숫자는. 요게 1대1, 요게 2대1, 요게 3대1, 요게 4대1.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표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게 있어요. 3대2 비율. 분모가 누구예요? 5. 5분의 3, 5분의 2. 2씩 곱하면
4대 6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소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3대 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3대 2, 얘는 3대 1, 3대 1이 많고요. 얘는 2대 1, 2대 1이 소수 전환 계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대 1도 많이 있긴 한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수점으로 표시된 방법과 백분율로 표시된 방법이 아래와 같이, 옆에와 같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나 정말 빨리 나가고 싶어 하면 꼭 7분의 1이라는 숫자 있죠.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저걸 기억하시면 모든 숫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성 중심의 수의 인식 방법이에요. 정확성 중심의 7분의 1을 알아야 내가 이 숫자 나온 걸 컨트롤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수의 어떤 흐름 자체를 저 십진법으로 나타나는 애들 중에서 2, 5로 분수가 전환이 잘 가능하고 2, 5가 아닌 3, 6, 7, 9 이런 애들은 예, 소수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분율 계산이나 소수 계산이 있죠.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5분의 1 보이시죠? 예, 25분의 1 뭐 곱해야 돼요? 100을 만들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4, 0.04,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40분의 1 보이세요? 10 곱하기 4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니죠. 얘가 지금 소수 전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얘가 40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4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내가 분모를 100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어야 소수 전환이 쉽죠. 그러니까 얘는 뭐 10분의 1이고 얘가 5 2개. 그렇죠. 예, 5 2개니까 5 2개 하면 얘가 1000이죠. 1000에 25 이렇게 돼요. 0.0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밑에 한번 보세요. 50분의 1. 50분의 1은요. 5 있잖아요. 2 곱해야 돼요. 양쪽에 2 곱해야 되니까 0.02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밑에 4단위수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2분의 1, 1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비례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올라와요. 예. 그래서 4분의 3, 그 다음에 8로 나누어진 수,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8분의 8에 해당하는 포인트예요. 이 4분의 3과 8로 나누어진 수들은 굉장히 잘 등장합니다. 특히 곱셈으로 환원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예.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64 곱하기 0.75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렇죠. 이게 4분의 3, 4, 2, 4, 6, 예, 6, 3, 18, 2, 3은 6, 78 이렇게 돼요. 16이에요? 예, 16 맞네요. 예, 16 맞습니다. 16, 36, 18, 48. 예, 48 맞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도 대부분 얘의 배수 계열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예. 출제자가 여러분들 보고 막 좀 계산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서, 자료를 보는 방법이 세련되어져 있는지,
그걸 측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5분의 4 뭐 이런 거 5 단위로 되시면 한 단위가 20%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4가 1-5분의 1. 그렇죠? 그냥 80%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단 이 뒷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일단 5분의 4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분의 4. 6분의 5, 7분의 6, 8분의 7, 9분의 8. 그렇죠? 이 숫자들 중에 누가 큽니까? 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요. 근데 이 숫자들은 얘는요, 얘에다가 분모에도 2를 더하고 분자에도 2를 더한 애예요. 그러면 얘가 되는데 얘는 이 숫자에 5에 2를 더했고 얘는 4에 2를 더했는데 왜 얘가 더 크죠? 똑같은 애를 더했는데 원래 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똑같은 애를 더하더라도 더함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더함의 가치가 더 작기 때문에 분자의 증감은 요만큼이면 분모의 증감이 이만큼이면 분자의 증가는 이만큼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얘를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비교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수의 비교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볼게요. 얘가 여기가 8이죠. 여기가 4라고 합시다. 여기가 8이고 그리고 여기가 4, 5. 여기가 5라고 할게요. 5. 그러면 5분의 4를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울기를 5분의 4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5에서 1만큼 증가해요. 그리고 얘도 1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이만큼 가죠. 그죠? 얘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여기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쓰는 거예요. 매개 변수를 얘도 요게 지금 5분의 4인데 얘가 1이 안 되잖아요. 1이 되는 애가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얘는 거기에서 이렇게 얘만큼 가는 거예요. 얘가 요만큼 있고 얘가 이거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얘는 여기가 1분의 1, 1이다. 얘는요. 여기가 5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씩 증가하게 되면 자꾸 요선 있죠. 요선에 수렴하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범주에 대한 지식은 미분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10분의 11이 있는데, 그죠? 10분의 11이 있는데 분모 분자에 1씩 더해요. 그래서 얘가 11분의 12, 12분의 13, 100분의 101.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10분의 11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얘가 1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에요. 1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숫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렴수예요. 수렴수. 얘도 1로 수렴하고 있죠. 그죠? 맞죠? 얘도 1로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10분의 10 더하기 10분의 1이에요. 0.1이라는 애가 없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떤 수가 더 가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똑같은 수를 더해서 원래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그 밑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에서는 수 구조를 좀 판단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일단 다음 장 넘겨서 1번에서 5번까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분 드릴게요. 1분.
자, 5번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5번. 5번을 보시면 7분의 1이 0.1428 뭐 이렇게 가있죠. 그래서 14.3%다. 그리고 요게 지금 설명드린 얘네들이 다 단위수입니다. 거기에 곱하기가 나오게 되면 곱셈을 진행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7분의 6 나오죠? 7분의 6 나오면 1-7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더 효과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7분의 1을 빼는 거죠. 100에서. 100분율로 나타나면. 그죠? 100에서 7분의 1, 143을 빼는 거예요. 143을 빼면 85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직접 그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제곱수예요. 자, 제곱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수를 쭉 한번 써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10, 11, 12, 13, 14, 15, 16. 자, 1에서 4가 되는데요. 2 사이가 3이에요. 4에서 9가 되면 4에서 9는 또 5를 더해야 됩니다. 얘까지는요. 7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제곱수들은 얘가 3칸, 5칸, 7칸, 9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수열 추론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거 보이셨죠? 예, 그게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요. 예, 1, 3 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구조랑 똑같아요. 잘 보시면 여기 곱셈, 여기 곱셈 하면 제곱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거랑 관계가 높습니다. 이 제곱수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99, 80일 있죠. 80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 맨 앞에, 그 다음에 3, 5, 7, 9 얘가 9구죠. 항이 9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몇 개 써야 돼요? 몇 개 써야 돼요? 1의 제곱. 얘 2의 제곱이죠. 여기 3 하나 하면 두 번째 항이 되죠. 얘가 세 번째 항이 되죠. 그죠? 3의 제곱이니까. 9는 9번째 항이죠. 1에서 3 했어요? 5 했어요? 그러면 2, 3, 5, 7, 9 이걸 몇 번 해야 되냐면 딱 8번 하면 됩니다. 8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1, 13, 15, 17을 더하시면 이렇게 더하면 81이 나와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원래 있었던 애예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실 때 내가 이제 나중에 일반항을 구하시면 이게 2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54의 제곱수를 내가 찾는다. 이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54 하면 안 되겠네요. 53 할게요.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53이라. 그러면 여기 맨 앞이 3이에요. 여기다가 53 넣으면 얼마죠? 106, 107입니다. 얘가. 끝날 때가 107이에요. 그죠? 예, 예. 여기 53 넣으면 아니 52를 넣어야죠. 52. 그쵸? 왜냐면 하나 줄어들잖아요. 예, 예. 52를 넣어야 됩니다. 52를 넣으면 54, 52, 54, 55. 아니죠. 105, 105를 넣습니다. 항은 몇 개죠? 이게 52개입니다. 그죠? 앞뒤를 더해서 1 더하기 앞뒤를 더하면 몇 개예요? 108이 24
6개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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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예. 이러면 얘가 나와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수가 제곱수이다. 제곱수는 나름 그 인도 배다 수학에 보면 나름 되게 그 신성한 애, 수 중에서도 좀 신성한 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신성하게 얘를 대할 수 있나? 자, 곱셈 계산을 한번 하시면서 이 제곱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1 있죠, 11. 11 곱하기 11 하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121. 12 곱하기 12 하면은요. 144. 13 곱하기 13 하면요. 169. 14 곱하기 14는요. 196. 그렇죠. 15 곱하기 15는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225. 16은요. 256. 17 곱하기 17은요. 50과, 잠시만요. 250일 리가 없죠. 붙었는데. 이게 하면 240이죠? 289. 예. 18은요? 맞나요? 예, 예. 19 곱하기 19는요? 네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이 수가 기억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9 곱하기 13은 얼마니?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121에서 4 뺀 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10 곱하기 12는 이건 쉽잖아요. 바로 계산이 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8 곱하기 14 이러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예. 그러면 121 빼기 9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곱수 근처에 있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곱셈의 계산들은. 근데 만약 내가 36 곱하기 24를 했어요. 그러면 얘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얘 중간에 뭐가 있어요? 900 빼기 36입니다, 이게. 24와 36 중간에 있는 애가 있죠? 걔가 누구예요? 30이죠. 6식 차이가 납니다. 6식 차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에 대한 개념이 빨리 쓰셔야 돼요. 가운데 있는 수를 잘 보시면 그 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 수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이게 예를 들면 어떤 30에 이게 100이 떨어져서 얘는 130이고 이게 그럴 수가 없겠군요. 20이 떨어져 있다. 얘는 50이고요. 얘는 10이에요.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 2, 얘는 8, 48, 얘는 12. 이러면 같은 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이게 900인데 이 제곱하는 수가 굉장히 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정도라고 판별하시면 돼요. 제곱수 정도. 그러니까 제곱수를 알면 알수록 그 근처에 있는 계산은 거의 그냥 퉁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10자리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그냥 퉁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곱수는 저런 강점이 있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런 계산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게 21. 예를 들면 내가 2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의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과정을 보시면 이게 260인데 260이 2배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520에 9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넣어가서 26 곱하기 20은 이거 너무 쉽네요. 25 곱하기 21 이렇게 되면은요. 예, 529 근처에 있는 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새로운 세계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인도에 베다 수학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쪽 중동 쪽에서 온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왕족이 되고 그 전 왕족을 그 종교 집단을 다스리는 그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층으로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베다 수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경전 삼아서 자기들 자녀에게만 가르쳤대요. 그 밑에 있는 계급에겐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체계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좋았던 거죠. 배우고 나면 뭐야 이런 게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안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미국 프린스턴이나 유명한 대학교에서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너 인도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 그 정도로 그쪽 친구들이 수에 관련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이 능숙해지는, 지금도 많이 능숙해지신 것 같아요. 예, 예. 능숙해지려고 막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6 곱하기 7, 그러면 6, 7에 42 이러죠? 예, 예, 예. 근데 예전에 배다 수학을 보잖아요. 그러면 5단, 5까지 공부를 합니다, 얘네들이. 5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6, 7은요, 5를 이용해요. 한번 해볼게요. 5 더하기 1. 얘가 5 더하기 2예요. 그죠? 그러면 5, 25죠? 그러면 5로 매기면 1 더하기 2죠? 그 다음에 1, 2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나요? 아까 한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5단 이상은 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5에서 25를 기준으로 해서 5단위에서 1, 2면 3이죠. 3, 5, 15에 2를 더하는 거예요. 17을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7, 8은요. 7, 8은 25에서 그죠? 5를 기준으로 3을 더했죠. 그죠? 아니죠. 2, 5. 5를 더했네요. 5를 더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 3은 6 이렇게 더한 거죠. 56 이렇게 맞나요? 맞네요. 그죠? 얘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통해서 7, 8에 56이라는 걸 배우고 싶어서 얘들이 이걸 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단부터는 어떻게 하려고요? 예, 공통된 인수를 끄집어내서 나머지 차이 나는 애만 돌려가지고 덧셈과 곱셈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0단은 저렇게 하고, 그죠? 20단은 이렇게 하고, 그죠? 20단과 30단은 퉁치고, 근접된 수로 하고, 실제 계산이 필요하면 직접 해보고,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도 배다 수학의 강점들이죠.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에 지금 11부터 20까지 나타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5, 그러니까 5로 표현되어지는 그 5단위 숫자들을 표현해 봤어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 장 넘겨서 이것도 5번까지만 일단 먼저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그 나머지 사항은 각자 이제 풀어보시면서 제곱수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곱수라는 건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셈, 기하학적으로 하면 도형, 넓이를 구하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아까 보셨지만 3, 5, 7 막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수들 보셨죠? 네, 그런 수로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배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수. 자, 세 번째는 소인수 분해예요. 소인수 분해. 배수, 약수가 배수, 약수가 인수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인수 할 때 인수가 약수라는 뜻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인수라고 하면 문자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수라고 표현하는 건 숫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인수라고 표현하는 건 문자까지, 숫자와 문자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를 분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72라는 수가 있죠. 얘를 곱셈으로 나타나면 1 곱하기 70이 한 변의 넓이면 한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가 2면 36, 3이면요 24죠? 4면요 18, 그죠? 5 없죠? 6이 됩니다. 6, 그죠? 예, 6이면 12, 그죠? 7 안 되죠? 8 되네요. 8이면 요게 9네요. 9. 예. 9부터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순서만 달리해서 나타내서 이렇게 둘, 넷, 6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오면요, 소인수 분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72는 2가 2개 있고, 아니죠, 2가 3개 있네요. 3이 2개 있다, 이렇게 배워요. 그죠? 그러면 2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3은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얘네 만나면 1, 얘네 만나면 2, 4, 8, 그죠? 3이 만나면 3, 6, 12, 38에 24, 9가 만나면요 9, 18, 4, 9, 36, 4, 9, 8에 72,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면 인수가 몇 개니?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1이 뭐냐면 0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단계로 넘어오시면.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2나 3의 소인수로 뭔가 표현하려고 한다. 이게 이 표현의 그 중요한 단위이다 라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인수와 관련된 애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소인수 배수 판정법이 있어요. 배수, 어떤 수에 배수 판정법이 있습니다. 자, 246이 2의 배수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100도 2의 배수, 10도 2의 배수, 6은 2의 배수. 그러니까 얘만 2의 배수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2의 배수는. 3의 배수는요. 예, 여기 2와 4와 6을 더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판정해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 2, 1, 0 이렇게 판정합니다. 2, 1, 0 이렇게 판정을 해요. 3의 배수네 이렇게 판정합니다. 이해되셨죠? 얘가 4의 배수인가요? 왜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4의 배수. 여기 안 보고 46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가장 가까운 4의 배수가 44나 48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5의 배수인가요? 예, 10의 자리 끝을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이유로. 6은요. 6의 배수는? 예, 6의 배수인가요? 왜 그렇죠?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아예 틀린 겁니다. 아예 틀린 방식이고, 6의 배수 판정법은 뭐냐면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가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숫자 6분의 1로 할 때도 얘를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3의 배수를 반으로 나눈 거, 3의 배수가 0.33333이니까 2로 나누면 1, 6, 6, 6, 6, 6, 6,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숫자라서 이 6의 배수 판정법은 2의 배수이면서 얘 2의 배수예요? 얘 3의 배수예요? 예, 그러니까 6의 배수예요.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요. 그죠? 예. 7의 배수는요. 나누시는 게 빨라요. 예. 7, 3, 21, 36. 예, 나머지 1이네요. 그죠? 7의 배수 아닙니다. 7, 3, 21, 21, 36, 35, 1 남죠? 8의 배수는요. 8의 배수는 얘도 쓸모없어요. 여기까지. 이걸 8로 나눠야 돼요. 3, 8에 24, 그죠? 예. 그죠? 6 남으니까 8 안 됩니다. 9의 배수는요. 9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요? 얘도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이게 9의 배수면 9의 배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1 더하기 9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의 배수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9의 배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더해보면 12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9가 나와야 됩니다. 9의 배수면. 그렇게 판단하면 배수 판정법이 나오고, 이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쓸모 있는 애가 누군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가장 공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가 2입니다. 2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십진법 때문에 5도 조금 많이 나오는데, 5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잘해요. 예, 5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5를 잘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5에다가 2 곱하면 10되니까. 너무 잘 드러나요. 잘 드러나는데 4분의 1과 8분의 1, 8분의 3 이런 애가 안 보여요. 실제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니는데 안 보여요. 예. 아는 사람만 보여요. 예. 그래서 2, 4, 8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5끼리 곱하면 5, 25, 그 다음에 또 5 곱하면 뭐예요? 125, 거기다 5 곱하면요. 625 이렇게 돼요. 예, 5는. 근데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5가 지금 이게 4번 곱해졌나요? 그죠? 4번 곱해지면 이게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4, 4, 16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0.0 어쩌고저쩌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부분에 19단 표시가 나와 있죠. 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가 쭉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죠? 뭐죠? 대치동에 가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바쁘대요. 예. 부모의 기대치는 가장 커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도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막 알려준 대로 막 따라가는데, 얘네들이 9구단을 여기까지 하지 않고요, 19단을 한대요, 실제. 19단을. 예, 9구단 하기도 참 버거웠는데, 인도에서는 다 19단 한다더라. 그러면서 19단을 가르치면 계산이 빨라지겠지라고 하면서 막 외우기 시켜요. 근데 개 중에 똑똑한 초등학생들은 얘를 외우지 않습니다. 12 곱하기 13은 156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게. 딱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야, 12 곱하기 13은 얼마야? 그러면
156이요! 딱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13 곱하기 14는 182요! 이렇게. 맞나요? 예, 182요! 딱 얘는 외우지 않아요. 안 외웁니다. 예. 그래서 나 어떻게 계산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있는 애예요.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곱셈을 외우기는 했지만 그게 외움의 대상이 된 거와 개의 수의 구조를 이해한 건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을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을 외우고 있느냐 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14 곱하기 16은요? 14 곱하기 16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말로 한 거하고 지금 자신의 언어로 다시 돌려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 나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보면 청각주의력, 시각주의력이 있어요. 이게 써 있는 걸 이게 담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를 많이 푸시면 이게 좀 짧아져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수가 막 돌아다닙니다. 예. 이러면 한 문제당 20초 정도 짧아져요, 실제. 이게 자료 해석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에 20초씩 짧아져요. 제가 올해 그 민경 기출문제 봤더니 꽈락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나냐면 계산하는 능력들은 사실 예전에 문제가 조금 로우했을 때는 계산 능력이 차이가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막 접근하는 거, 그리고 계산하면 조금 빠른 사람하고 느린 사람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약간 빠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시작하니까 계산 능력이 월등하게 보여요. 예,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 푸는 개수가 두세 개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장 넘겨서 이것도 5번까지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해서 3의 배수 2, 1,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4의 배수 28만 보시면 되죠. 3번은 8의 배수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하고 2000을 더하실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5, 6, 6 56이 얼마죠? 8, 7에 56 됐죠? 그리고 8 예. 그 다음에 4번은 합 2, 3,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그죠? 5, 6 살펴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6의 배수는 2의 배수 4 그 다음에 3의 배수 3의 배수로 해야 되네요. 그죠? 1, 1, 1, 2, 1 이렇게 해요. 그죠? 예. 1이 3개, 2가 1개, 1이 1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덧셈 뺄셈 비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